자바 FX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바 FX는 이제 자바에서 제공하는 GUI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자바 몇부터인가? 8인가 7부터 이게 등장을 했고, 좀 지나다가는 JDK에 포함됐다가 자바 11부터는 JDK에서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지난번에 저희가 좀 헤맸고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하여튼 자바 FX를 쓰려 그러면 별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설정하는 게 번거롭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그래서 GUI니까, GUI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텍스트 기반의 콘솔에 이렇게 문자열로 뭔가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키보드 쳐서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가 쓰는 시스템처럼 윈도우들이 띄워지고 그 윈도우에 마우스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마우스와 키보드를 같이 써가지고 이제 사용자가 상호작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GUI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노트에서는 그 자바 FX에 대한 소개랑 그 자바 FX에서 여러 가지 도형들을 그릴 필요가 있는데 그 그릴 때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윈도우의 모습, 그 GUI 윈도우 모습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도 설명드렸는데, GUI 프로그램들은 GUI 노드들로 구성이 됩니다. 노드들. 그리고 이 노드들은 크게는 컨테이너 노드랑 일반 노드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노드는 다른 노드들을 거기다가 넣을 수 있는 노드고, 일반 노드는 그 노드에는 또 다른 노드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걔가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버튼이 됐든 라디오 버튼이 됐든 뭐 여러 가지 그런 기본적인 노드들도 있고, 그 노드들을 이제 좀 더 큰 컨테이너 노드들에 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되게끔 화면을 구성을 해줘야 돼요. 화면을 구성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면을 구성할 때 좌표를 줘서 특정한 위치에 그 노드가 나타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상대적인 위치를 주게 됩니다. 얘의 옆에 또는 아래, 이런 상대적인 위치를 줘서 배치하게 돼요. 그 이유는 보통은 윈도우들은 창을 키울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상하게 안 되게끔 모습이 잘 반영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절대 좌표가 아니라 상대 좌표를 쓰게 됩니다. 또 레졸루션에 따라서, 화면의 레졸루션에 따라서 또 모습이 너무 다르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절대 좌표 대신에 이제 상대적인 위치로 배치를 주로 한다. 근데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또 절대 위치로 표시할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가 만드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인베이더 게임에는 거의 다 절대 좌표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화면도 고정시켜 놓고, 크기를 고정시켜 놓고 그 위치에 이렇게 넣게 되는데, 그런 게임들 말고 그냥 뭐 이런 로그인 창을 만든다. 로그인 창.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절대 좌표를 안 줘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노드의 위치는 절대 위치를 주어지지 않고 추가되는 순서와 배치 관리자라는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돼요. 그래서 어디 갔냐? 지난 노트에 있나? 지난 노트에 있나 보다. 그래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은, 이 전체 윈도우가 스테이지라고가 되고, 스테이지 밑에 요 구성이 씬이 돼요. 씬. 그 씬 밑에 페인 같은 들이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여기에 바로 기본 노드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칭적인 구조로 화면을 구성하게 된다.
전체는 스테이지, 그 스테이지를 구성하는 건 씬, 그리고 씬들을 여러 영역으로 나눠서 이제 또 배치를 하려면 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인 같은 경우도 뒤에 설명하겠지만 페인 중에 어떤 페인이 있냐면은 그리드 페인이라는 게 있어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리드 페인은 이렇게 격자로 나누는 거예요. 격자로 화면을 격자로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격자로 나누면 요 한 격자 안에는 하나의 노드만 추가할 수 있어요. 하나의 노드만. 여기에는 하나의 노드만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의 노드가 아니라 여러 개를 추가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할까? 또 다른 컨테이너 노드를 이용하고 걔를 또 쪼갠 다음에 여기다가 기본 노드들 넣어서 여기다가 넣으면 거기가 두 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화면을 어떻게 분할을 하게 되는데 그 분할했을 때 요 한 영역에는 노드를 몇 개? 하나만 넣을 수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많은 노드를 넣고 싶으면 이거를 다시 쪼개줘야 돼요. 또 다른 것들을 이용해서 쪼개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그리드 페인 같은 것들을 배치 관리자라고 해요. 배치 관리자. 격자로 배치하겠다. 등등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요 얘기는 뭐 앞서 했던 얘기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GUI는 또 이제 뭐라고 GUI 프로그래밍은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러냐 하면 이벤트 드리븐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이벤트 드리븐. 그래서 사용자들이 다양한 사건들을 발생시킵니다. 그러면 그 중에 프로그램에서 처리해야 되는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뭐 우리가 게임을 만들면은 마우스의 화살표를 움직였을 때, 또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는 총알이 날아가야 되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건 기반이고 사건 1에 대해서는 뭐 해야 되고 2에 대해서 뭐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버튼이라는 게 있고 버튼에다가 요 객체를 할당해 가지고 요 버튼에 클릭을 했을 때 요 메소드가 실행되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클래스를 요거를 내부 클래스라고 하거든요. 아직 설명 안 드렸는데 보시면은 클릭미라는 클래스가 있고 클릭미라는 클래스 안에 클래스를 또 정의하고 있죠. 클래스 안에 클래스를 또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내부 클래스라 그래요. 나중에 설명드렸지만 내부 클래스를 왜 쓸까요? 내부 클래스를. 클래스 안에 클래스를 정의해요. 왜 그렇게 할까? 이 클래스는 어디서만 쓰여질까? 요 클래스. 내부에 만든 버튼 핸들러라고 하는 클래스는 어디서만 쓰여요? 요 안에서만 쓰이는 거예요. 보통. 쓰이고 또 간단한 거. 그런 것들은 별도 파일을 안 만들고 또 밖에다 안 만들고 안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만 숨어서 사용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부 클래스로 만듭니다. 근데 결국은 이 내부 클래스에서 이렇게 클래스 만든 이유는 클릭했을 때, 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요게 실행되게끔 하는 거거든요. 즉 이 함수가 실행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는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이렇게 함수만 딸랑 등록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건일 때 함수 1, 함수 2 이런 식으로 등록해 놓으면 사건 1이 일어났을 때 이 함수가 실행되게끔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건이 왼쪽 화살표다. 그러면은 사용자 비행기를 왼쪽으로 이동시키고 오른쪽이다. 그럼 오른쪽 이동시키는 함수를 여기다가 등록시켜주면 화살표를 누를 때마다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벤트 드리븐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이벤트 드리븐 프로그램에서는 사건이 발생되면 사건과 관련된 정보가 그 사건을 담당하는 곳으로 전달되는데 객체 지향이니까 이때 이 정보가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은 사건 객체라는 게 담겨져서 가요.
사건 객체에 담겨져서 갑니다. 어디로? 사건 경청자라는 데로 가요. 근데 그 사건은 어디서 발생됐냐? 사건 소스라는 데서 발생된 거예요. 사건 소스. 그럼 앞에 프로그램에서 사건 소스는 뭐예요? 버튼입니다. 버튼. 버튼을 클릭했기 때문에 소스.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난 노드예요. 그 사건과 관련된 노드가 사건 소스가 됩니다. 그래서 사건 소스가 있고 그 사건 소스에 특정 사건이 발생되면 사건 객체가 만들어지게 되겠고 그 사건 객체가 여기로 전달이 됩니다. 얘는 사건 경청자라고 하지만 자바 8 이외에는 객체 대신에 함수만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방식은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고 하는 거고 요게 이제 사건, 액션 이벤트라고 하는 게 사건 객체입니다. 예를 들면 키보드 눌렀다. 그러면 이 사건 객체에 어떤 정보가 들어있을까요? 키보드 눌렀다. 사건 객체에 어떤 정보가 들어있을까요? 어떤 키를 눌렀는지가 여기에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마우스를 클릭했다. 그럼 그 정보는 뭐가 들어갈까요? 여기에 어떤 정보들이 들어있을까? 마우스 클릭했으면. 마우스 클릭했을 때 어떤 정보를 필요하죠? 우리? 마우스. 그러면 어떤 버튼을 눌렀는지도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럼 그 버튼을 눌렀을 때 화면에서 어디를 눌렀는지 좌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이 여기로 그게 만들어져서 담아져서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필요하면은 마우스 눌러진 버튼, 또 어떤 버튼을 눌렀는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또 미들인지, 뭐 스크롤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객체에는 그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우리가 하나의 사건마다 함수를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데 하나만 만들어서 요것도 1, 요것도 1 똑같은 함수를 등록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는 소스를 알아내거나 이 버튼을 누른 건지 OK를 눌렀는지 캔슬을 눌렀는지를 여기서 판단할 수 있어요. 소스를 달라 그러면 OK 버튼을 눌렀으면 OK가 소스가 될 거고 캔슬을 눌렀으면 캔슬을 주게 됩니다. 즉 우리가 이런 함수를 사건마다 다 다르게 만들 수도 있고 몇 개만 만들어서 똑같은 거를 등록시킬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거를 등록했을 때에는 이 함수에서 어떤 사건이 또는 어떤 소스에서 발생된 건지를 알아낼 수 있어야 되고 그건 또 요 사건 객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이 있고요. 액션 이벤트.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액션 이벤트, 키 이벤트, 마우스 이벤트, 윈도우 이벤트예요. 액션 이벤트는 메뉴를 클릭했거나 버튼을 클릭했거나 뭐 이런 거예요. 키 이벤트는 키보드를 눌렀을 때 발생하겠고 마우스 이벤트는 뭐 할 때 발생할까? 마우스를 조작했을 때 발생했었고 윈도우 이벤트는 뭘까요? 윈도우의 크기를 늘렸거나 미니마이즈 했거나 맥시마이즈 했을 때 발생이 됩니다. 타치 이벤트는 혹시 우리가 뭐 안드로이드 만든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윈도우가 뭐 서피스 같은 거다. 그러면은 그 자체가 터치 스크린이죠. 그럼 그런 걸 처리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벤트가 처리했을 때 어떤 걸로 처리하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겠고 여기에 어떤 인자들이 오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런 함수들을 올바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션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것까지 알아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 모르고 요 안에 있는 요 인자가 뭔지만 알면 돼요. 각 사건마다.
어떤 애는 액션 이벤트일 거고, 어떤 애는 키 이벤트일 거고, 마우스 이벤트. 그러니까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인풋 이벤트가 좀 더 큰 거네. 이렇게 해서 키, 마우스, 제스처, 드래그, 터치. 그러니까 최신 기기에 나올 수 있는 그 어떤 그 조작 같은 것도 다 고려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보면 프로그램의 뷰가 이거, 지금 현재 뷰가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클립스에서는 이 뷰가 자바 뷰인가 그래요. 자바 뷰. 그리고 여기 보면 어디 갔냐? 이건가? 왜 안 눌러지냐? 이건가? 이거네. 자바 디폴트. 디버그. 그러면은 윈도우가 좀 바뀌어요. 그렇죠? 구성이. 그러니까 화면이 모드에 따라서 우리가 화면의 구성을 바꿀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클립스 같은 경우에는 에디팅하는 내가 프로그래밍 하는 모드가 있고 디버깅 할 때 나오는 모드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모드들은 바꾸는 방법은 뭘 바꾸냐면은 얘는 스테이지죠. 그렇죠? 스테이지 밑에 뭐가 있어요? 씬이 있잖아요. 씬. 그럼 이 씬을 여러 개를 만든 다음에 필요할 때 스테이지의 씬을 바꾸면은 화면 구성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개가 되는 것이 이제 요 프로그램입니다. 씬. 그리고 그 제시된 프로그램의 예제 때 보면은 씬 스위처라는 게 있는데 얘를 실행을 해보면 요런 이제 화면 구성을 이렇게 했다가 내가 화면 구성을 바꾸고 싶다. 바꾸고 싶으면은 새로 그리는 게 아니라 얘를 누르면 이렇게 바뀌는데 새로 그린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씬을 2개 준비해 놨습니다. 씬을 준비해서 필요할 때 얘를 보여주고 또 필요할 때 얘를 보여주도록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그런 프로그램 많이 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자, 자바 FX 프로그램 한 번 더 설명드리면은 여기 앉아서 자바 FX 프로그램 만들 때 그 클래스를 정의할 때 얘는 뭘 상속받아야 돼요? 어플리케이션을 상속받아서 만들게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자바 FX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요거를 상속받게 되고요. 메인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메인에서는 늘 요 한 줄이에요. 어플리케이션 론치. 그래서 이 론치를 하면은 뭐가 불러져요? init, start, 그리고 딱 실행되다가 프로그램 종료되면 stop이 불러져요. init, start, stop. 그런데 우리는 init하고 stop은 보통 재정이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요. 뭐만 우리가 만져요? start를 만집니다. start를 만져서 화면을 구성하게 되겠고 이 어플리케이션의 스테이지는 여기서 인자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그 인자로 받은 거를 여기다가 저장해 놓습니다. 스타트에서 받은 우리 응용을 구성하는 스테이지를 저장해 놔요. 저장해 놓고 이제
이 안에서 씬을 두 개 만들어 놓고 하나는 꼬부기가 나오는 씬이고 하나는 뭐지? EV가 나오는 그런 씬을 두 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은 요걸 해주는 거예요. 씬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스테이지를 바꿔주려고 그러면 스테이지를 어디서 갖고 와야 돼요? 스타트 메소드에서 그거를 저장해 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위에 스테이지를 멤버 변수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쟤를 언제 초기화해줘요? 스타트에서 초기화해 주겠고, 원하는 사건이 발생됐을 때 그 스테이지를 바꿔주게 되면 이제 화면이 바뀌게 됩니다. 물론 화면을 그렇게 바꿀 수도 있고, 그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화면 구성을 여러 개로 해놓고 탭, 우리 브라우저처럼 탭을 여러 개 두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이제 탭들이 나오고 요 탭을 누르면 구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페인을 무슨 페인? 탭 페인이라고 그래요. 탭을 여러 개 둘 수 있는. 그러니까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화면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 만드는데 여러 개의 탭들을 둘 수 있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무슨 배치 관리를 써야 돼요? 탭 페인을 쓰시면 돼요. 탭 페인. 그래서 탭 페인이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돼요. 탭 페인. 얘들도 이렇게 탭 페인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클립스에서 있는 여기 보면 지금 막 자바 소스들이 많이 띄워져 있는데 다 그러니까 요거는 뭘로, 요 윈도우는 만약 자바 FX 구현하면 뭘로 구현돼요? 탭 페인으로 구성되겠죠. 요 전체 화면의 요 화면은. 그래서 탭 페인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탭 페인은 탭들이 여러 개 있는 거고, 아까 씬 스위치는 화면 전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얘를 요거 보여줬다가 또 다르게 보여주고, 윈도우를 여러 개 만들어갈 수도 있고, 윈도우는 하나인데 씬을 바꿔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씬을 바꿔가는 게 아니라 씬을 페인 탭에다 넣어서 여러 개가 그냥 유지되는 상태로 바꿔가면서 쓸 수 있게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매니저, 여러분들이 레이아웃 매니저에서 가장 많이 널리 활용되는 배치 관리자가 보더 페인이라는 거예요. 보더 페인은 화면을 이렇게 5등분합니다. 5등분. 탑, 센터, 레프트, 라이트, 바텀. 5등분을 해요. 근데 이 5등분한 거를 내가 꼭 다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나는 탑하고 센터만 쓰겠다. 나는 탑하고 센터, 버텀만 쓰겠다. 탑하고 레프트하고 센터만 쓰겠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총 최대로는 5개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페인들이 있고, 그 다음 많이 쓰는 게 H박스, V박스예요. H는 호리존털, V는 버티컬. 그러니까 호리존털은 수평으로 여러 노드들을 쭉 놓고 싶으면 H박스를 써요. 수직으로 여러 노드를 놓고 싶으면 V박스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건 기본적으로 보더 페인, H박스, V박스. 그리고 좀 특수한 게 그리드 페인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탭 페인.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그냥 장단삼아 할 때는 플로우 페인이나 스택 페인도 쓸 수 있어요. 스택 페인은 계속 추가하면 맨 마지막에 추가한 것만 앞에 보여요. 스택처럼 앞에 쌓여져 있어서. 플로우 페인은 그냥 옆에다 계속 붙여요. 보기 안 좋게. 그래서 별로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더 페인, H박스, V박스, 그리드 페인, 탭 페인. 요게 가장 많이 쓰는 배치 관리자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화면 구성 절차.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화면을 구성을 해야 되겠다. 그럼 화면에 사용할 기본 노드들은 어떤 노드들이 필요한지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각 노드를 배치할 위치를 결정해요. 이 위치 결정에 따라서 필요한 배치 관리자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결정이 되면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걸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이런 거를. 그러면은 중앙에 화면이 있고요. 중앙에 화면이 있어요. 그리고 아래 버튼 3개가 있습니다. 버튼 3개가 있고 블루를 누르면 이게 파란색으로 변해. 레드 누르면 빨간색으로 변해요. 여기가 화이트를 누르면 빨간색으로 변해요. 그리고 여기에 메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화면은 몇 등분했어요? 하나, 둘, 셋. 3등분 했죠. 그러면 얘는 어떤 걸로 쓰면 좋다? 앞에 말씀드린 기본적으로 보드 페인을 쓰시면 돼요. 보드 페인을 써서 어디갔어? 요거를 탑에다 넣고 얘가 센터가 되겠고 바텀에 요걸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탑에는 메뉴를 넣고 여기다 중앙 화면을 넣고 아래다가는 버튼을 넣습니다. 근데 버튼이 몇 개야? 3개죠. 3개인데 어떻게 나열되어 있어요? 수평으로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 바텀에는 원래 노드가 몇 개 넣을 수 있어요? 하나만 넣을 수 있어요. 근데 3개를 넣으려고 그러면은 추가적인 페인을 써야 돼. 그럼 어떤 페인을 쓸까? 그리드 페인을 써서 이렇게 3개를 쓸 수도 있는데 그리드 페인은 여기 꽉 차요. 그래서 그걸 안 쓰고 아까 얘기한 수평. 그럼 뭐야? H박스를 써서 3개의 버튼을 H박스에 넣고 H박스를 바텀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코드를 보면 이걸로 보지 말고 여기 보면 체인징 컬러라고 하는데 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어디 갔냐? 이 화면을 만들고 싶다. 그럼 이 화면에 들어가는 기본 노드들이 뭐냐?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본 노드들은 뭐가 있어요? 버튼이 3개 있습니다. 버튼이 3개. 그리고 지금 안 보이는데 체인지 컬러를 누르면은 또 여기에 메뉴가 3개 들어갑니다. 똑같이 블루, 레드, 화이트 3개가 들어가요. 그러면 기본 노드가 총 6개가 필요합니다. 6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버튼 3개, 메뉴 아이템 3개예요. 그리고 중앙에 들어가는 거는 페인 뭐 다른 걸로 할 수 있는데 캔버스라고 하는 걸 쓰겠습니다. 중앙에 들어가서 색깔 바꾸는 건 이제 캔버스, 뭐 다른 거 써도 돼. 근데 여기서는 캔버스를 썼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화면을 구성해야 되는데 이 구성한 화면에 들어갈 기본 노드들을 뭘로 해준다? 이 클래스의 멤버 변수로 정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을 쫙 해. 그 다음에 그 생성된 이 멤버들이 화면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게끔 여기서 스타트해서 코딩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화면을 뭘로 나눈다? 보드 페인으로 나눈다. 전체를 보드 페인.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3개는 버튼들은 뭘로? H박스로 나눈다. 그래서 H박스를 만들고 거기다가 추가할 때는 이렇게 추가해요. 항상 그 컨테이너 노드에 그 노드들을 추가할 때는 컨테이너 노드 이름 .getChildren 그 다음에 add 또는 add all 해요. add나 add all. 하나를 추가할 때는 add, 여러 개를 동시에 추가할 때는 add all을 씁니다. 근데 여기 몇 개 추가하고 있어요? 블루, 레드, 화이트 추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할 때
배치 관리자하고 뭐랑 중요했어요? 배치된 순서는 추가되는 순서에서 결정이 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추가하고 있어요? 블루, 레드, 화이트 이렇게 추가하고 있어요. 그럼 맨 이쪽에 무슨 버튼이 나올까? 블루 버튼이 나옵니다. 만약에 내가 순서를 바꿨다. 그럼 그 순서대로 나와요. 레드 버튼, 블루 버튼, 화이트 하면은 레드, 블루, 화이트로 나오는 거예요. 이 순서를 알겠죠? 순서가 중요하다. 순서가. 그 다음에 메뉴도 그렇게 해가지고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메뉴는 get children 대신에 get items라고 해가지고 add all 이렇게 추가를 하고 있어요. 메뉴에 대해서 좀 이따 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Hbox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요 세 가지가 뭘까? 요 박스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성. 근데 요 버튼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중앙 정렬되어 있죠. 그렇죠? 중앙 정렬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어디 갔어? 여기는 없네. 아, 여기 있구나. Set Alignment Center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Left 하면 어떻게 될까? Force Left 하면은 이쪽에 붙어서 나오겠죠. 버튼들이. Right 하면 이쪽에 붙어서 나올 거예요. Center 하면은 중앙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Set Spacing은 뭘까요? Spacing이 뭐야? 간격이에요? 뭐와 뭐의 간격일까? 추가된 노드와 노드 사이의 간격이에요. 요 사이의 간격이 몇 픽셀? 몇 픽셀이에요? 10. 10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패딩은 요 주변을 얘기해요. 요 사이사이 말고 주변. 그래서 위로 10, 아래로 10, 양옆으로 10. 패딩을 고로 10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화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화면을 구성을 하고 여기다가 핸들러들을 똑같이 설정해 주고 소스를 이용해서 어떤 소스 버튼이 눌렀는지 소스가 블루 버튼이면 set fill 컬러를 파란색으로, 레드 버튼이면 빨간색으로, 하얀 버튼이면 화이트로 해가지고 매번 네모를 칠해주는 거예요. 클릭할 때마다. 그러면은 얘를 실행하면 요 버튼을 눌렀을 때마다 색깔이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버튼마다 하나의 함수로 만들 수도 있고 각 버튼을 처리하는 함수를 하나만 만들 수도 있어요. 지금 연관된 거죠. 얘와 하는 일은 연관되어 있어요. 여기를 어떤 색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굳이 얘 따로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코드가 중복이 돼요. 그래서 그 중복을 없애기 위해서 그냥 하나로 만들고 여기서 소스가 얘인지 보고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어떻게 화면을 구성하고 싶은지 그걸 결정한 다음에 화면을 구성을 하고 각각의 사건들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설정해 주면 화면이 구성이 됩니다. 구성이 되고 이 함수 만들어서 연결만 시켜주면 끝. 그럼 이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메뉴는 메뉴바, 그 다음에 메뉴 아이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메뉴바, 메뉴 아이템. 그러면은 어디 갔냐? 이클립스에 보면 이 위에 메뉴바가 가 있어요. 이게 메뉴바예요. 그럼 메뉴가 몇 개일까 이건? 이클립스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의 메뉴가 있는 거예요. 11개의 메뉴. 그리고 예를 들면 헬프를 누르면은 몇 개의 메뉴 아이템이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16개의 메뉴 아이템이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을 여기 얘를 보면 얘는 요게 메뉴바인데 메뉴가 몇 개예요? 메뉴가 하나예요. 하나이고 메뉴 아이템은 몇 개? 메뉴 아이템은 몇 개? 3개 있습니다. 3개. 그래서 3개를 해도 똑같이. 그러니까 소스가 블루 버튼이든 아니면 블루 초이스. 얘는 메뉴예요. 메뉴 아이템. 그러면 파란색으로 바꾸라는 거고. 그래서 메뉴도 근데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면 좀 번거롭긴 하죠. 이런 이렇게 수많은 거를 여기다가 내가 다 코딩하려고 그러면 보통 일은 아닐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려면 보통 일은 아닌데 간단한 거는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는 메뉴바, 메뉴 아이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메뉴 아이템을 누르는 거나 버튼을 클릭하는 거나 똑같이 액션 이벤트라는 걸로 처리가 돼요. 액션 이벤트. 그러니까 메뉴를 클릭하는 거나 버튼을 클릭하는 거나 차이가 없어요. 뭐만 차이 나요? 소스만 차이 나는 거예요. 블루 버튼의 소스인지 아니면 블루 초이스가 소스인지 그 소스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드 페인 예제인데 이렇게 나눈 거예요. 하나, 둘, 셋, 둘로. 근데 이렇게 그리드 페인을 나눌 때 요 안에 어떻게 배치하는지를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위에, 아래, 중앙에, 옆에 뭐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어떤 얼라이먼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넣는데 요 중앙에 오게 할 수도 있고 왼쪽에 올 수도 있고 위에 붙게 올 수 있고 아래 붙게 올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고 아까 설명하는 게 아니겠다. 여기 보면 원래 요 버튼의 크기는 뭐에 의해서 좌우될까? 이 버튼의 크기는 뭐에 의해서 좌우될까요? 버튼의 크기는 뭐에 의해서 좌우될까? 요 들어가는 텍스트에 의해서 좌우가 돼요. 근데 만약 그냥 내가 어떠한 크기를 안 줬어요. 그러면 얘와 얘의 크기는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져요. 왜냐하면은 여기 들어가는 것들의 그 문자열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얘의 크기를 일치시키고 싶다. 그럴 때 쓰는 게 set min width예요. max width가 아니라 min width. 최대 얼마 되라면 그 최대까지 안 가. 필요한 만큼만 써요. 근데 최소 값을 주면 최소 뭐예요? 60보다는 크게 돼요. 그럼 이 최소 값은 뭐보다 커야 될까? 원래 가장 큰 애보다는 커야 되겠지. 그러면 다 얘 세 개에다가 뭐가 돼요? 60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크기를 만약 일치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맥스 위스가 아니라 뭐다? 민 위스를 설정해 줘야 돼요. 민 값. 민 값을 최소 얘보단 커야 돼. 최소 얘보다 크게 되는데 그 최소는
이 셋 중에 제일 작은 애보다는 커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바꿨으면은 블루, 레드, 화이트의 크기들이 어때요? 달라졌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기본 크기는 요 들어가는 글씨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뭐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른데 저 같으면 조금 보기 싫어요. 깔끔한 거 좋아하니까. 그러면 얘네들의 크기를 같게 하고 싶으면은 min width를 지정을 해주면 돼요. 한 60 지정해주면 되는데 뭐 더 크게 해도 돼요. 뭐 원하면. 그러면은 얘네들의 크기가 다 몇이 됐을까? 지금은 80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크기를 일치시킬 때 쓰는 방법이 set max가 아니라 뭐다? min이다. min. 그거 하나 빼먹은 것 같고요. 또 뭐 빼먹고 설명 안 한 게 있나? 없나? 그러면 그래서 이제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 간단히 살펴보고 오늘 끝내볼게요. 그래서 set spacing 안 쓰면 이렇게 돼요. 스페이싱은 요 사이사이 간격, 패딩은 이 바깥의 간격이고요. 패딩은 아까 보면 new inset 10 했죠. 10 했으면 동서남북으로 다 10씩 하는데 동서남북 10씩이 아니라 이렇게 좀 바꿔서 top, left, bottom, right을 따르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region 같은 거를 여기다가 넣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확 여기만 이만큼 띄워가지고 전체를 차지하게 해주세요. 전체를 차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동으로 커지는 공간을 추가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도 추가하고 여기도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걸 뭐라 그러지? 분배? 뭐라 그러나? 그런 배치를 뭐라 그러죠? 이렇게 전체 벌려주는 거예요. 균형 있게 벌려주게 됩니다. 저는 별로 그런 건 안 쓰는데 그렇게 되겠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맥스 위스가 아니라 민 위스를 쓰셔야 된다. 똑같이 해주려면. 그리고 메뉴 바, 메뉴 아이템 이렇게 되시면 되겠고. 그리고 요거 넣을 수도 있어요. separator 메뉴 아이템. 그럼 요게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뭐가 나타날까? 아까는 3개만 넣었죠. 그럼 블루, 레드, 화이트 나왔어요. 요거 넣으면 어떻게 될까? 블루, 화이트하고 줄이 하나 가요. 요거 넣으면. 우리 아까 봤을 때 이클립스에서도 영역별로 줄 나누잖아요. 그쵸? 여기 보시면 헬프 누르면 여기에 요 줄들 가죠. 그쵸? 그 줄을 넣을 때 뭘 써요? separator 아이템을 넣으시면 거기에는 이렇게 줄이 메뉴에 내가 그거를 이렇게 요 메뉴 아이템과 요 메뉴 아이템을 좀 분리하고 싶다. 구분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 얘를 넣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얘와 얘하고 얘 사이에 줄이 하나 거집니다. 그리고 그냥 메뉴 아이템 대신에 체크 메뉴 아이템, 라디오 메뉴 아이템 같은 게 있어요. 이 체크 메뉴 아이템은 끝에 가서 이런 표시가 나와요. 내가 그 메뉴 선택했으면 선택했다라는 표시를 해놓을 수 있어요. 거기가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됩니다.